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도 잘 챙겼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오늘은 연령별의 보육과정이란 운영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육과정이란 것은 영유아를 뭐 한다겠어요? 보호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을 이게 보육과정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학자마다 다르게 사실 정의를 내리지만 쉽게 말하면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교육,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특성과 원리를 이 적용해서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면 개인마다 뭐가 있어요? 각자 특성이 다 있어요. 그 특성에 맞게끔 원리를 적용해서 잠재적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보육 과정의 이 관점을 철학적인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눠서 여러분 강의를 또 드렸죠. 그리고 영유아의 보육의 프로젝트 이 접근법에 있어서 유아의 어떤 탐구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바람직한 교수 학습법,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영유아의 어떤 보육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유아의 어떤 탐구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수 학습법,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준 보육과정 이해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환경에서 좀 건강하게 보육하여서 인성과 그리고 지성, 신체, 운동 이 균형적 발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아이들 사실 영유아, 유아 아동기 요 시기에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유아 이 아이들의 사실 중요한 건 뭐냐? 안전하고 좀 편안한 이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하여서 인성과 지성과 그리고 신체, 운동에 요 균형 잡힌 요 발달을 추구하는 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영유아의 이 보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현장에 이 보육의 어떤 교사에게 영아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 방향 제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유아의 관점에서 이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보면 다 다룰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영유아라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세, 1세, 2세 이것이 다 사실 연령에 따라서 인지, 정서,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보육 과정의 어떤 운영이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교재에 보면 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술적 경험과 자연 탐구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예술의 경험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예술의 경험,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이런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이 결과물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유아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신체, 미술, 음악, 문화 이 활동을 표현하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예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문학이든 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유아가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낀 경험을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움을 신체나 미술 그리고 문학 등의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제가 늘 강의 드리지만 어릴 적부터 예수 만약에 예체능 이쪽에 사실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유아 요 아동 시기에 유아 시기 아동 시기 요 시기에 만약에 나는 어린이집에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나 이런 미술을 좋아하는구나. 나 이런 문학도 좋아하네. 사실 우리가 이 잠재적 능력이 누구나 있지만 특별히 어떤 예체능 쪽에 이쪽에 더 사실 이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능적 차원에서는 이 예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 나 유치원 가야 돼. 어린이집 가야 돼. 왜? 내가 이런 음악도 하고 싶고 이런 미술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무용도 하고 싶고 이거 하면 아이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가 있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술 경험을 뭐하기 위해서 즐기면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을 이제 사실 기를 수 있다면 참 중요한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맞다. 나도 어릴 적에 나 이런 음악을 좋아했는데 나 이런 미술 좋아했는데 나 이런 문학을 좋아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 나갔다면 참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 경험, 그래서 아름다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통해서 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지요. 교재에 보니까 예술 경험에 있어서 영령의 목표와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표를 갖게 할 것이냐? 아름다운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즐긴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예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학습시켰다. 경험케 했다면 이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 자연과 생활에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늘 얘기했지만 이
자연적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술에서 이 아름다움을 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얘들아 오늘은 야유 수업을 해야 될 건데 우리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야유를 나갔어요. 어디 나갔냐? 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름다운 이제 어떤 놀이터가 있던지 공원이 있던지 이런 어떤 자연의 관계를 갖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 경험케 하는 거, 학습시키는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술을 통해서 좀 창의적 이것으로 표현하는 과정, 예술을 통해서 사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나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린이집에 갔더니 이것을 정말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정말 열심히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노래나 악기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우리가 보면 미술 예서 무용 같은 거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창의력으로 이렇게 표현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시켜 나가는 것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예술 표현을 이렇게 존중하게 하는 것. 나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이거 참 귀한 거구나. 이것은 사실 이런 것을 학습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과 이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게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자연 환경은 다 좋아하잖아요. 산을 가든 어떤 바다를 가든 아니면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자연 환경에 가면 거기 나름대로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야유로 나가면 안 될까요? 야유 나가서 보니까 공원 세계를 가게 되고 놀이터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 생활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학습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여기에 관심이 더 있구나. 나는 이 노래, 난 이런 어떤 악기, 난 이런 어떤 미술, 이런 무용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것을 잠재 능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험케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 선생님, 우리 전에 노래 불렀던 거 동요 같이 불러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고 그래서 동료, 친구들하고도 선생님하고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거. 그래서 노래 즐겨 부르는 거. 이것은 사실 이것도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 그리고 삶을 악기로 이 간단한 소리 리듬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악기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리 리듬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박수 쳐볼래? 박수도 쳐보게 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거기에 따라서 악기도 만들고 하는 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거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체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움직임 춤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물론 우리가 악기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신체 도구를 요 활용해 갖고 움직임 그리고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얘들아 너희들 이 노래에 맞춰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여 볼래? 한번 춤을 춰볼래? 무용도 해볼래? 거기 한번 해볼래?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즐겁게 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또 이렇게 신체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행복감을 느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그리고 도구를 이 활용해서 움직임 이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재료 도구 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도 그렇지만 미술 이제 미술 자기가 어떤 그 보면 생각과 느낌을 뭘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이제 이 독을 주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색연필이나 아니 연필이나 또 이렇게 딱 나름대로 도화지 같은 거 딱 줘가지고 너희들 생각과 느낌을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볼래?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즘에 아이들 보면 이제 그림 치료, 미술 치료인 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은 요 나름대로 생각과 그리고 느낌 요것을 뭘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창의적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극놀이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뭘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어떤 신체적으로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술 감상하는 거 이것도 뭐냐 이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또 존중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저런 게 있구나 뭐가 있을까 장구 치고 깽가루 치고 막 이런 거 많이 전통적인 거 있으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또 상상도 하게 되고 아니면 피아노가 치는 거 아니면 뭐 이 드럼을 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기타를 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예요 이런 걸 보면서 상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전통 특히 전통의 예술 관심을 갖고 이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예술의 감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게 어떻게 이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3살이 느끼는 거 4살이 5살 약간씩 차이가 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 영역별이 다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구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술 경험의 영역에 이 내용에 이 범주별로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도 3세가 4세가 5세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자연과 이 사물에 대한 어떤 색과 모양 그리고 재질의 다양함을 느끼면서 이 자연과 그리고 이 사물의 위치와 공간을 이 조화롭게 대한 아름다운 차이를 구별하고 또 여백을 만들어서 내는 이 아름다움 이 탐색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찾아보게 이것이 약간의 자연과 어떤 사물에 대한 색감 모양 이것을 어떤 다양하게 느끼면 다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 놀이공원 갔는데 이 놀이공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관찰하면서 거기서 놀면서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사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색감 모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것이 사실 나름대로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 오늘 잘 왔다. 여기 보니까 너무 좋구나. 저긴 너무 좋아. 나름대로 저기 보니까 공간이 넓네. 공간이 너무 이렇게 또 좋네. 나름대로 이런 것을 다 나 탐색하면서 이 경험케 하는 거. 이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술 표현하는 거. 이래서 만약에 또래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 협동할 수 있도록 미술 활동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또래 인정받고 수용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을 경험케 하는 거죠. 예술적 표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로 간에 뭐 미술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그리고 이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 그리고 만족감 자신감 이것을 사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래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너 박수 치면서 너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 미술했는데 미술을 그리니까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오늘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어. 그러면 인정받잖아요. 인정받으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도 만약에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쁘시죠. 야, 보니까 너무 잘하는구나. 너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렇게 잘하는구나. 만약에 인정해 준다.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어떤 자존감도 높아지고 거기에 행복감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거 아이들이 보면 자신감, 만족감을 경험케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 감상하는 것도 사실 3세, 4세, 5세 물론 차이가 있지만 유아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술적 표현을 하고 존중받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거죠. 예수만 교사가 이제 얘들아 너희들끼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볼래? 그래서 그림 그린 것을 미술 이렇게 한 것을 다 보면서 보니까 서로 간에 너는 이거 잘했구나. 너는 이것도 잘했네. 너 또 이거 잘했구나.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의 가치를 갖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학습을 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지고 이것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잠재 능력을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늘 강의 들으면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교수님 말씀 따라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이거 했더니 이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이런 학습 경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 측면에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것을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영유아 요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 학습이 됐다 그럼 이것이 잘 개발시켜서 잠재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탐구에 있어서 유아는 이 자신의 몸과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이제 위한 언어나 몸집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이 탐구심, 이 왕성한 시기 때문에 일생생활에서 이 경험하는 이 다양한 자연 현상, 그리고 여기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탐구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감각으로 오감을 통해서 다 나름대로 그 감각을 다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이거 어떤 주변 세계, 이 환경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릴 적에 이런 주변 환경이 만약에 경험이 되어 있다. 어릴 적에 어떤 산으로 들로 그리고 바닷가로 나름대로 이 자연 세계 이것을 잘 경험했다. 그러면 탐구했다. 그럼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말 자기 느끼는 감정과 몸 다룰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나름대로 이 오감에 이런 어떤 감각을 잘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체험했을 때 이것을 개발시켜 나갔을 때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탐구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 주변 세계를 모할 수 있도록 이 탐구하며 일생생활에 있어서 또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 요거를 기르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사물, 자연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요? 호기심 가지고 탐구하는데 기르게 한다. 우리가 교사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은 야유로 나갈 거야. 그럼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의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가서 이렇게 주변 세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학습 경험하면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릴 적에 정말 부모님하고 예서 만약에 어디 놀러 갔어요. 계곡을 놀러 갔든지 아니면 저 바닷가로 놀러 갔든지 아니면 산으로 놀러 갔든지 이런 곳에 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변 세계에 이렇게 보게끔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기심 가지고 탐구 이 길을 나가는 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이 문제를 논리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한 요 기초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관심 있는 어떤 사물 그리고 생명체 이 자연 어떤 현상을 탐구 위해서 기초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자연 탐구 영역에 내용은 다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이 탐구하는 태도 기르는 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탐구 과정을 어떻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이 강의 들으면서 아마 다 생각날 거예요. 맞다.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나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 가족 여행을 갔는데 계곡으로 갔다. 나는 산으로 가고 나는 바닷가 갔다. 이런 기억이 생생히 나가지고 이것이 생각이 나니까 더 탐색하고 주변 세계를 더 관심 있게 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성장 과정 속에서 지금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자연 탐구에 있어서 수학적 탐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 같은 거 이 도형의 기초 알아보고 또 어떤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수와 연산에 이것이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고 하여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탐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탐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재에 보면 이제 목표 내용을 이제 하는데 이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태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탐구하는 이 과정을
즐기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생활 속의 문제, 수학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탐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그렇다, 우리가 이런 어떤 어릴 적의 자연 탐구를 통해서 주변 세계와 또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탐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다 방법이 다른데, 하여간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3세, 4세, 5세 뭐 다 다를 수 있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고, 또 수학적 요 탐구를 갖게 하고, 이 과학적 탐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탐구하는 태도 기른다.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사물이나 그리고 현상에 호기심에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탐색하며 이 조사해가지고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학적 탐구라는 것은 뭐냐? 다양한 교구, 일상생활에서 주변 환경에서 이 구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하게 보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시장놀이 등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래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규칙성을 발견하고 또 예측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치와 방향, 이것이 저기 보니까 공간이 넓구나, 공간 짧구나, 아니면 이렇게 나름대로 공간의 어떤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것, 이것도 어떤 수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쪽은 요거 다르구나, 나름대로 또 이것이 어떤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탐구 기르고, 또 수학적 요거 하고, 또 과학적 탐구 같은 거, 환경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간이 뭐냐, 생물체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방식을,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뭐 녹색 환경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이 경험하게 하는 거, 학습하게 하는 거, 어릴 적부터 이를 학습하면 참 좋은 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죠? 아마 이해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탐구, 예술적 탐구,